이 요약한 거죠. 요약한 내용. 요건 다 설명한 거죠,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재감의 효과. 첫 등장에 주는 그 임프레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하는 그 관사를 첫 등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임프레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살짝 아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이 부분은 존재감은 실물 감각이다. 이거는 쉽게 납득이 되죠. 뭔가가 짜자잔하고 증명했으면 실물 같은 느낌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물 감각에 대응되는 거를 실물이 아니면 호상이야, 헛개비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헛개비든 호상이든 전부 다 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일이죠, 그렇죠? 마음속에서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존재감은 관사를 쓰면은 실물 감각이 만점이 되는 거고, 무관사를 쓰게 되면 개념 감각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께서 물어보셨듯이 아트 오브 아리클에다가 관사를 다 빼버렸어요. 개념 감각을 좀 약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또 등장을 시키려면 뭔가 아까 안개 얘기했었잖아요. 안개가 뭔가 형성되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등장시키면 등장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잘 안 되죠. 뭔가 이 창조가, 존재가 fully formed, 충분히 잘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 존재감도 잘 나온다. 그래서 아까 뒤로 돌아가보면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 그 사진의 example에서 그 주인공 같은데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 뿌리는 나오는데 이 머리 부분이 잘렸잖아요.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식으로 완전하지 않은 폼을 가졌을 때, 완전하지 않은 형을 가졌을 때, 그때는 등장시키려고 그러면은 까리까리 하다는 거죠. 감독이 등장시키려 하겠어요, 그런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 있고 이 관사를 쓸 때는 뭔가 완성품의 감각인 대상들이 관사, 더나 이런 거 써주기 딱 맞다는 뜻이에요. 뭔가 불완전하게 포밍이 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여전히 등장을 잘 안 시켜주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완성세 감각이 딱 서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건 당연히 원재료 감각이죠. 그래가지고 물질 명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 원재. 그게 물질 명사가 정확하게 원재료 개념이에요. 원재료. 그래서 이 원재료들은 무관상 쓰는 거예요. 왜? 아직 등장할 만큼 포밍이 안 됐기 때문에.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되시죠. 너무 기독교적인 얘기처럼 보여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만 더. 완성체와 원재료는 이 서로 간에 이 극성 반대라는 건 납득이 쉽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물과 개념 사이도 이 구도로 보면은 당연히 극성 반대가 돼야 되겠죠. 구조상으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실물과 개념.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원리냐면, 마음속에서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마음속에서 개념이 형성이 된 것만이 세상에서 실물로 형성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SNL이라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거 지금 이 개념이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도 개념이 지금 거의 풀리 폼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젠가는 얼마 안 가가지고 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만땅이겠죠. 이 개념 속에서 이 포밍이 완전하게 되면 실물로 나오지 말아야 나와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제가 형사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 물질 속에서 SMI를 뭔가 실현하고 싶으면 마음속에서 풀리 포밍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그리고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작동시켜요. 아까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요. 마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라고.
마음 공간 속에. 실제로 원자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우리 SMR 팀이 있는데 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아마 그건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게 관사가 그 원리를 가르쳐줘요. 뭐 저처럼 입으로 떠들어서 가르쳐주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법을 쓰면서 스스로 체득해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외국인이었던 우리는 관사의 이렇게 깊은 뜻을, 창조에 관한 깊은 뜻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서양의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의 그 나라들에 대해서 과학 문명, 과학 기술 이렇게 쳐졌던 거예요. 단지 조선시대가 무슨 뭐 너무 유교고 그거 이상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언어의 측면에. 그 원리를 이 관사가 가르쳐줘요. 이 단순한 관사가. 꽤 많이 가르쳐주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더 나가요. 네. 자, 그러면 관사의 문제는 이제는 말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Art of appearing things for the clarity of storytelling. 스토리가 텔하게끔. 근데 say가 스토리 saying이 아니에요. 스토리 텔링이에요. 그렇죠? 스토리가 잘 텔이라는 거 일러주는 거에서 잘 알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텔이 될 수 있게끔 관사가 진짜 잘 도와주는 거예요. 등장의 기술을 사용해서. 자, 그럼 여기도 네. for the clarity 더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또 아무것도 안 쓰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쓸 필요가 없고. 네. 여기는 더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clarity. 네. clarity 앞에 왜 더를 썼어요? 아까 주 교수님 말씀처럼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대상이 클래리티, 뭐를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그거를 말하자면 분명하게 지시를 해줬잖아요. 그걸 지시해줬으니까 도가 들어간 거예요. 제 등장에. 만약에 요게 없이 그냥 클래리티만 썼다 그러면 그냥 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클래리티는 원래 알아요. 첫 등장한 대상인데, 근데 요걸 들어갔다는 얘기는 클래리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건 이미 첫 등장을 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뭐가 추가로 재등장이 됐냐면, 스토리텔링 부분이 추가돼가지고 다시 등장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가 들어간 거지. 아니, 이건 이제 앞에 다른 문장이 없을 때 이 문장으로만 나오면 네. 재등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지금 또 다른 측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측면은 클래리티라는 이 감각이 있는데 어떤 thing이 있어요. thing이 있는데 그 thing을 더 구체적으로 포밍을 해서 뭘로다가 오브 스토리텔링으로다가 특정화시켰다는 얘기는 더 포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포밍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를 쓸 때 뭐에 의해서 한정되면은 그쵸. 더를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감각인 거죠. 그치. 영어민들이 그렇게 왜냐면 더가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각에 따라서. 저도 이제 실수라고 지금 제가 실수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다가 D를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나요. 왜냐면 아까는 그냥 art of appearing 하면은 그냥 고유명사를 제가 썼는데 지금 여기는 appearing에다가 things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고유명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밑에하고 똑같은 더 clarity of storytelling하고 똑같은 논리로 여기다가 the art of appearing things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좀 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제가 시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관사상총사와 등장의 기술. 관사를 더 그리고 무관사를 제가 삼총사라고 불렀어요. 왜죠? 이 세 개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걸 이제 우리 알게 됐잖아요. 감잡았잖아. 그러니까 삼총사죠. 발탈량과 삼총사가 아무튼 삼총사죠. 그렇죠? 진짜 삼총사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삼총사가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리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인들 자신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삼각형이 가운데 있고요. 제일 위에 파란색 청적록 이게 뭐의 삼원색이다?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적록 청색이 것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적이 모션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녹이 퀄리티 특성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빛의 삼원색의 원리하고 제가 이제 배운 거에 의하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그린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트리니티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니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 기억나세요?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 그 원리가 트리니티와 니오가 이 그림 안에 있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나 그걸 각본을 만든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데 원리적으로 니오와 트리니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니오 남자 주인공, 트리니티 여자 주인공 기억이 나는데 그럼 여기서 니오는 뭐 같아요? 이 그림에서 노란 삼각형. 트리니티는 청정, 무지개 역할, 빛이 삼은 빛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트리니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는 더 빌딩 블록 of English grammar. 이게 영어 문법의 빌딩 블록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멘 블록 같은 거 있죠. 정확하게 이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영어 문법에 대해서 다 했는데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하고 있고 문법에 자 저기서 더 대신에 어를 쓰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를 쓰게 되면 이제 그래 빌딩 블록 하나고 또 다른 빌딩 블록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가 등장한 거니까. 근데 더를 써가지고 빌딩 블록 그거야 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프라이머리 캐릭터를 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세컨다리가 더군데.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누구나 여기서 영어 감각으로는 더 유일한 거 이걸로 써야 되지. 그러면 이상하잖아.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조항규 교수님이 딱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학생이 한 분 있어. 같이 있었어. 그랬는데 일반인이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이거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한테 구경하러 왔어. 그래서 여기서 딱 두 사람이 앉았는데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조항규 교수님 눈에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학생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 교수하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조항규 교수님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그게 조항규 교수님이 그럼 이 학교의 주인공이 조항규 교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항규 교수님이 조연 역할을 이제 해준다고 저는 관사원리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얻다가 보면 조연이 주연보다도 더 와닿는 거예요. 왜? 조연은 재등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경험이 주연보다 많아. 주연은 첫 등장밖에 못했어. 네,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원리로 이걸 이제 여기다 덜을 붙이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덜을 붙이는 건 딱 유일한 거, 딱 특정화된 거. 빌딩 블락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유일하다는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더는 특정화시킨 거. 여기서 왜 덜을 썼느냐?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가 더 확실한 존재감이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보면. 아니죠. 누가 더 확실하다 이런 개념은 없고 얘는 참신한 존재감, 얘는 익숙한 존재감. 누가 더 도드라지기는 당연히 어가 더 도드라져요. 한데 그렇다 해서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그게. 그 부분이 포인트죠. 익숙한 존재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더 플러스 명사해 가지고 대표 단수 그 감각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 대표 단수라는 게 한마디 그거 설명 못하고 그냥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마디 딱 하면 존재감 하면 끝나요. 대표 단수는 존재감이에요. 그 자체. 그래가지고 폭스 여우 한 마리인데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아니야. 여우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네. 다시 따져보면 예. 잉글리시 그래마를 구성하는 블락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빌딩 블락 그래도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 뭐 관사만 말고도 잉글리시 그래마를 구성하는 빌딩 블락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 네. 트리니티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면 빌딩 블락 해도 말이 되는데 네. 왜 더를 썼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잉글리시 그래머를 구성하는 유일한 빌딩 블락이 트리니티다. 저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존재감 때문에. 네. 그 존재감. 그 영사에 관사를 붙임으로써 네. 영사 중에서 관사가 붙지 않은 건 사실 형태가 없는 거고 관사가 붙음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언더는 이제 특정 사물 뭐 이제 있었던 걸 지칭하느냐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복수형하고 그 복수형. 어원에 저희가 거의 등가로 사용을 거의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빌딩 블록스 오브 잉글리시 그래머라고 한다면은 빌딩 블록 관사를 빼고. 네, 구성하는 블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캐릭터로서 등장하는 당연히. 의미를 갖고 당연히 있는 되죠. 건데 약간 관사 설명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주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떤 씬에서 주연이 등장하고 조연이 같이 등장할 수 있으면 주연이 훨씬 더 이제 돋보여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약간 부정관사를 쓰는 게 약간 와닿지 않는 와닿지 않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하고 제가 선을 딱 그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원선에 선을 긋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사는 그 주연, 조연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핵심은 존재감이라 그러면서 제가 영어로다가 없는 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presence, impression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장을 작성하거나 말을 하는 뭐 화자라고 하든 뭐 감독이라고 표현하신다면 감독이 부정관사 어원을 썼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등장시킴으로써 뭔가 더욱더 임프레션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이해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불어 같은 경우는 모든 명사에 관사가 필요한데 부정관사를 사용할 때는 특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저기 부분관사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에서 제 정관사가 사용되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건 이해는 약간 주연이라고 설명하신 게 조금은 저희가 이해하는 걸 조금 방해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 후반부에 처음에 감독의 의도로서 어떤 장면에서 이 등장인물 처음 등장시켰을 때 이거를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어원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 어원을 쓰는 게 감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일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주 교수님도 그랬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어를 썼을 때와 어를 썼을 때는 둘 다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존재감을 하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를 썼을 때의 그 존재감의 느낌하고 어를 썼을 때의 존재감의 느낌이 달라. 용도가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를 써서 이 생기는 존재감, 그 용도가 썼다는 거예요. 더 약한 것 같은데. 아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트리니티가 그래서 제가 잉글리시 그래머의 아주 거의 유일한 빌딩 블락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더를 쓰면 어를 쓰면은 그 반대로 많은 빌딩 블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리니티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그 주인공하고 이 엑스트라,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다리가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보인다 이거지. 더가 오히려 더 세게 보이는 존재감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트리니티라는 거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어보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네. 그게 이제 영어 관사 부정 관사 쓸 때 in definition이고 네. 그리고 더를 쓸 때는 defini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처음에 하나 등장할 때는 아직 뭔가가 디파인이 아직 잘 안 된 상태예요. 데피니시 디파인에서 이제 파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처음 등장하다 보니 디파인이 충분히 안 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첫인상이 없나요? 있죠. 첫인상만큼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게 영화 언제까지나 여기다가 영화만 대입시키면 안 돼요. 제가 영화를 도입한 이유는 딱 하나야. 그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일단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영어로다가 제가 살짝 전환한 곳이 어디였냐면 기억을 한번 더 해보세요. 프레젠스에다가 임프레션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잖아요. 그때 그 임프레션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간 영화로 설명을 처음에 하셔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거에서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빨간 벽돌, 파란 벽돌, 회색 벽돌 네. 이걸로 집을 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벽돌이 여러 개 있어. 네. 그 중에 빨간 벽돌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잉글리시 그래마도 관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것,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잉글리시 그래마를 그렇죠. 구성하는 여러 빌딩 블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트리니티 같으면 여기서는 빌딩 블락이라고 써야지 맞는 거지. 저기는 더라고 쓰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를 쓰면 안 된다. 원래 더는 그거밖에 없다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누구나 그렇게 알죠. 더 빌딩 블락 오브 잉글리시 그래마 그러면 그 목적으로 쓴 거 정확하게 맞아요. 네? 그 목적으로 쓴 거 정확하게 맞다고. 그럼 블락이 빨간 벽돌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오바지요. 왜냐하면 잉글리시 그래머에 관사만 있냐? 그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관사를 나타낸 거야?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했다는 얘기? 전체가 다 이렇게 생긴. 전체가 다 이게 빌딩 블록이에요, 진짜. 저게 트리니티가 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관사도 이걸 따르고 전치사도 이걸 따르고 조동사도 이걸 따르고 영어 분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다 써놓지 않아서 그랬는데 것, 행동, 특성, 응? 네. 그것이 잉글리시 그래마를 구성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빌딩 블락이다. 이렇게 유일하다는 의미는 여기는 1도 없어요. 어를 안 썼기 때문에. 응? 어를 안 썼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의미는 여기 1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의역한 거예요. 더는 그냥 그거야 라고 말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강의에서 한 설명 올린 것도 그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잉글리시 그래마의 빌딩 블락이 한 개예요, 여러 개? 빌딩 블록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빌딩 블록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어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빌딩 블록이 있어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를 쓴 거지. 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더를 써가지고 바로 빌딩 블록 그거야 라고 말했지. 그거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빌딩 블록 뭔가 영어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이제 체계를 만든 다음에 내가 사용한 빌딩 블록은 이거 아니고 여기 다이아몬드처럼 하나 더 들어간 거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는 거예요. 더를 썼을 때. 근데 이거를 썼을 때 그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그런 영어의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 빌딩 블록이.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일하다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나 이 글을 쓸 때는 네.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를 의식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요거를 트리니티와 더 빌딩 블럭 오브 잉글리시 그래머가 마치 두 개의 다른 부분인 것처럼 이게 써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 쓸 때는요 이거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트리니티가 읽어볼게요. 네. 트리니티 더 빌딩 블럭 오브 잉글리시 그래머.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빌리 더 키드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속어 중에. 네. 근데 빌리 더 키드 이렇게 하잖아. 빌리 더 그 키드 자식. 빌리 그 자식. 그게 빌리 더 키드예요. 영어민들이 그렇게 써요. 더를 가지고. 이게 딱 그거대로 쓴 거예요. 빌리 더 키드하고 그거하고 똑같이 쓴 표현이에요. 근데 이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유일한가 보다 이렇게 느낀 거야. 근데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건 여기는 없어요. 다만 이게가 딱 그걸 맞더라. 왜? 세상 경험 많이 해가지고 조련이 주인공보다 더 무게감 있는 조련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그래서 나중에 관사 더워가지고 장명하는 거 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강의 자료 뒤에 보면 거기서 적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장명의 기술이 들어가요. 이름 짓는 기술. 뭘 써서? 죄송합니다. 덜을 써가지고 그 존재감의 감각을 만들게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유일해서 덜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존재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말하자면 바로 그거지. 그래 바로 그거지 하는 이런 감각으로다가 덜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완벽하게 나오지만 딴 걸로 해서 완벽하게 나오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까 영어라는 언어의 모든 시스템이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하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풀어져 나간다. 라는 일을 하니까 너무 기술이다. 그러니까 빌리 더 키, 빌리가 짜식하면 그만 그대로 쓴 겁니다.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네. 이제 이 시간이 아니면 예. 또 식사. 참 지났어. 화살표 눌러. 화살표 눌러. 네, 화살표. 이제 화살표 눌러. 커서를 화면으로 해서 화살표 눌러. 커서가 지금 됐다. 눌러봐. 화살표 눌러. 여기서 화살표 눌러. 나왔네. 이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건 똑같은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딩 블락이 모든 영어 문법에서 이 하나에 다 맞춰지는데 관사도 보니까 이거에 맞춰있더라 라는 거고 그걸 그렇게 이제 요약한 것 뿐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지. 여기서 그냥 아티클 트리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장난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티클 트리오 디아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문들이 이제 나오네. 예문들 근데 관사 어에 대해서만 나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이게 제너럴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강의자료에 여러 번이 나와요. 보통 명사에서는 아티클을 쓰거나 아니면 복수형도 써라. 이런 말하는 지침 같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는 보통 명사인데 복수형이나 관사를 쓰라 그랬는데 보통 명사 단수형에는 무관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던져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침에는 고유명사나 추상명사에는 정관사를 아주 제한시켜라. 가급적이면 제한시켜서 써라. 이런 말이에요. 고유명사나 추상명사에. 그러면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라 그랬다 그러면 언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언제 그럼 더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관사를 특정하게 지칭된 것 앞에
해당하는 정관사를 써라. 아까 좀 전에 논의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내용이 뭐냐. 근데 지칭된 것 앞에는 그러면 무관사로 사용하면 안 되나? 이게 만약에 데피니션이라 그러면 이거는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아까 저도 아트 오브 어피어링 같은 데서 지칭됐는데 데지그네이트 됐는데도 관사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는 일반 지칭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경우에는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다. 라는 거를 제가 미리 이제 살짝 문을 떼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예제들, 특히 이제 관사로 사용하는데 이제 예제들을 봤을 때 여기에 이 기본 지침에 맞지 않는 제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써놨던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라는 걸 미리 살짝 문을 떼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관사어. 이게 이제 여기 켜져 있는 내용인데, A fox is a cunning animal. 이거는 뭐 성문 종합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건데, 여우 한 마리가 교활한 동물이다가 아니라 여우란 녀석은 교활한 동물이다. 해서 이거 대표 단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관상 첫 등장의 감각을 내었는데 이게 어째서 어폭스라고 하나만 그냥 등장시켜버렸잖아요. 하나만 등장시켰는데 왜 대표가 돼요? 그걸 설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첫 등장하면 그 주목하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다시 클래리파이 하면은 이거를 주인공이다 이제는 그 말을 잊어버리세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임프레션만 갖고 계세요. 납득이 되셨죠?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이 좀 더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소홀했어요. 그 자료를 다르게 만드시는 게 이해하기 좀 주인공을 너무 강조하는 느낌이라서 그 예제 두 번째 좋은 놈 네네네. 또 약간 주인공에 가깝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동영상처럼 이렇게 했을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부정관사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제가 사실 뭔가 이렇게 예지를 충분히 잘 못 듣는 이런 부분이 제가 능숙하지 않다는 점은 저도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부족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뭐라 그럴까 말은 잘못해도 알아듣기를 제대로 잘 알아들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좀 더 이렇게 저한테 뭐가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아이디어 좀 더 주실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원리들을 발견했을 때 저한테 가장 큰 챌린지가 뭐였냐면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해내느냐. 이거보다 큰 챌린지가 없었어요. 아까 그 용어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명사를 어떻게 것이라고 하는지 이런 거.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는 마음과 의식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원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를 넘어서 있어요. 한데 그거를 언어로 만들려면 저는 그거를 한국어라는 외국어를 사용해서 표현해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한국어가 외국어였어요. 이 영어라는 이 원리를 한국말로 만들어낼 때 제가 한국 토종 한국인이에요. 한국에 태어나서 전 미국에 가서 기껏해야 4주밖에 살아본 적 없어요. 완전 토종인데 이 한국어 그런 한국인이 토종 한국말로다가 영어의 원리를 설명하려는데 그게 영어로다가 표현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런 뭐든지 처음 해낼 때 원리를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낼 때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런 어려운 챌린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서 제가 이런 여기까지 제가 표현해낼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헤아려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주목되니까 첫 등장 주목이니까 뭐 주인공 감각이죠.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대표적 주인공. 그것도 없죠. 그리고 또는 하나가 딱 등장해서 존재감을 일으키는 거죠. 대표자다운 존재감을 일으키는. 이 안에 베이스의 존재감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다운 존재감을 탁 내는 거예요. 그냥 어폭스라고만 해야죠. 납득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폭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제가 존재감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을 강조하면서 영화에서 드디어 이제 영어로다가 정의를 했고 그때 존재감을 프레젠스에다가 임프레션이라는 걸 낸 거예요. 인상이란 부분만 추출해내자. 진짜 영화 스토리는 이제는 그만하고 임프레션만 추출해내자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이거 설명해 이제는 어폭스 하는 순간에 내가 주인공 같은 딱 등장하는 그 존재감 이거 말하면서 느껴볼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쉬워요.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은 어폭스이죠, 컨디션인 거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 의미 감각 하나도 못 실어. 그러면 내가 이 말은 잘하는데 내가 그 영어의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모국어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내가 영어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거기다 의미를 못 실어주면요, 그 사람은 영어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못해. 하지만 이 단순한 이거 하나에다가 영어면 다운 의미를 쫙 실었어. 제대로. 그러면 영어면하고 똑같이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떠든 거라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갖고 네. 스피드를 해야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8시가 안 됐는데. 네. 비슷해요. 여기까지만 마무리. 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욕한까지만 마무리. 아니, 다 해. 끝까지. 스피드를 내라. 교수님이. 우리 학생도 아닌 사람이 왜 말이 많아. 그 다음에 어가 이제 하나일 때. 그래서 아이레건 이건 뭐 설명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근데 어가요. 왜 하나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가 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이제 구체화된 것은 있지만 간사로서 하지만 그 구체화된 그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 그 구체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것은 구상하고 있지만 또한 그 지칭한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하나 그래도 꼭 하나여야만 될. 저희가 8시 그렇죠? 가봐야 돼서 네, 제가 이제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최초 등장하는 것은 유일하다였어요. 첫 등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조들 많아요. 설렁탕, 원조 설렁탕 해가지고 무슨 설렁탕, 무슨 설렁탕 해가지고 다 원조래. 광고판에 다 그렇게 서 있어. 근데 진짜 원자는 그걸 그 설렁탕 국을 만들어낸 그 원조는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원조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원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처음에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씩 등장하는 거.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하나 등장하고 이어서 등장하고. 이게 말하자면 없음과 있음이잖아요. 이 없음과 있음이 합쳐져가지고 이진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진수들만 가지고 이 모든 10진수, 100진수 다 만들어내잖아요. 없음과 있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최초 등장은 이 하나만 가지고. 이게 그 감각이에요. 정확하게. 이진수 감각. 그다음에 원조 개념.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 있는데 어가 원일뿐만 아니라 똑같대. 이거는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Birds of all feather. 깃털이 하나임. 이게 똑같다는 의미예요. 깃털이 하나임. 제 눈에는 똑같다는 뜻으로 안 들었고 깃털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들려요.
왜? 하나가 첫 등장한 녀석이 있는데 여기도 첫 등장하고 저기도 첫 등장해. 근데 깃털이야. 그럼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가 없다는 의미로 저한테 다가와요. 첫 등장,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건 이런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same이라기보다는 not different, cannot be different 라는 감각이 저한테 와요. 그거를 이거 오포치나 매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 진짜 감각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를 assert 어떤이죠, 그렇죠? It is true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참이래. 그러면 이 어가 왜 certain이 됐어요? 어떤이 됐어? 어가 왜 어떤이 됐어요? 첫 등장했으니까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 전부 다 첫 등장, 최초 등장이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면 새로운 느낌이 있지만 낯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은 낯설어. 점점 스토리에 몰입해 가면서 주인공이 다가오는 거죠. 처음에 낯설 수 있어요. 첫 등장하면서. 그러다 보니 최초 등장하는 녀석은 뭔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해요. 아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예전에 외운 거 있잖아요. Mr. Lee came to see you. 미스터 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싶대. 외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첫 등장한 거잖아요. 낯설잖아요. 그 감각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별거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첫 등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 그렇죠? 그 다음에 폴데이, 어데이, 포데이라 그랬는데 조금 Please give me a call at least once a day. 했을 때 once a day 했어요. once 한 번이 딱 나왔고 그 다음에 a day를 딱 등장시켰어. 한 번인데 하루가 딱 등장시켰어. 그러니까 하루 등장시키는데 하루네. 이런 의미 된 거죠, 그렇죠? 네, 포라는 의미보다는 하루가 새롭게 딱 등장하니까 그때 한 번 한대. 또 그럼 다음에 하루를 또 등장시켜도 또 한 번 하겠지. 이런 감각인 거예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어데이가 첫 등장하는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만약에 영어민처럼 우리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어떤 감각으로 말하는지 되게 쉽게 왔을 건데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주 콕콕 찍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썸도 이제 어떤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to a degree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어의 존재감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의 존재감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등장하는 녀석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있어 보이니까 존재감이지. 요즘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존재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특히. 그래가지고 존재감이 있다 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 뭔가 돼 보인다. 또 뭔가 커 보인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라고 하면 to a degree 해가지고 한 정도를 딱 한 어류에서 등장시켰더니 그 정도가 뭐 어떻게 되길래 등장을 시켰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있어? 뭔가 좀 돼? 딱 그 정확하게 그 감각이에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oil painting is look better at a distance. 그러니까 한 거리 나는 이제 이관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a distance하고 거리를 등장시켰는데 등장시키니까 뭔가 좀 되는 거야? 뭔가 좀 거리가 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할 만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말고 언을 쓰는 경우인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왜 어에다가 하필 언을 썼느냐? 모음 앞에서는, 모음 소리 앞에서는 언을 하잖아요. 왜 하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어와 더가 무관사와 함께 이 영어라는 언어 문장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지어 1차원을 3차원까지 투용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 어와 언이 아주 작은, 진짜 아티클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데 어와 언의 이 등장의 느낌이 살려면 소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결국 말은 소리니까. 그 어의 소리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살리려고 중간에 n을 넣은 거예요. 그럼 왜 n이냐? 그 질문이 나오죠. 그게 이 답변의 핵심이에요. 왜 n이냐면 n은 m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두 개가 붙었잖아요. 덩어리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매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쪽으로 딱 마디가 생겼잖아요. 마디를 띄는 거잖아요. n이. 그렇죠? 그래서 node예요. node. 마디를 만들어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n이에요. n자는 뭔가 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디가 여기 마디잖아요. node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A 모음이죠. 모음이고 여기 M에서는 A가 모음이죠. 그래서 A와 어 사이를 이걸 그냥 놔두면 그 뭐라 그러지? 복모음이라고 그러나요? 모음은요 이게 그냥 바로바로 결합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모음이 돼요. 그러면은 복모음처럼 소리가 나게 되면 이 등장시켜주는 이 존재감의 감각이 말할 때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그냥 죽어버리죠. 그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설명은 끝났습니다. 혹시 이거 납득이 되면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이미 복모음인 경우 있잖아요. 여기 유 같은 거. 유라는 건 이우잖아요. 유. 그 다음에 예 같은 거. 이에잖아요. 여트. 이건 이미 복모음식이잖아요. 근데 이미 결합해서 복모음이 된 녀석은 별도 단모음과 복모음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유텐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가 살아나잖아요. 소리가. 복모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모음이면서 이렇게 어가 와야 했을 때 그때만 이제 N자를 써가지고 마디만 들어주는 거예요. 딱 끊어서 이어가라 이렇게. 그래서 애플이 아니라 애플 이렇게 되잖아요. 애플. 그리고 끊어지만 이어지게. 애플 이렇게. 딱 소리가 딱 그런 느낌 나죠. 애플. 그런 느낌이에요. 존재감을 여기서 이제 까만색은 이 교재 속에 있는 거고 초록색은 제가 이제 살짝 추가해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존재감을 하려 하는 이제 You are a man already. 너 보니까 말이야 이미 벌써 이 남자네 사나이 됐네 이런 말이야 그렇죠? man. 너는 인간이야 이미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됐네가 아니고 어른 됐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른. 보이에서 맨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맨 해가지고 존재감 딱 생기게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에서 이제 그 어른은 탁 어느 순에 탁 등장하는 어느 날 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탁 등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레션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The singer has a voice. 했을 때 a voice. 가수니까 목소리 갖고 있는 건 당연하지. 목소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여기다 어를 썼어. 이유가 있겠죠. 존재감이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어민들이 그냥 singer has a voice라고 말했는데 그냥 voice라고 하면 목소리 하나 이거 끝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또 singer has라고 하니까 그 가수라는 말을 넣고 나니까 아니 가수니까 뭔가 목소리가 좋은가 보다. 이런 느낌이 더 싱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스가 존재감이 살아난 거예요. 존재감의 느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목소리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얼라라고 있잖아요. 얼라. 이거 많다는 뜻으로 배웠는데 왜
어를 쓰고 낫을 썼는데 이게 왜 낫다는 뜻이야? 그거 아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근데 이게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낫이라는 거는 로트 넘버라 그러잖아요. 저 공장 같은 데 가면 로트 넘버가 있고 한 무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로트 넘버 얼마, 로트 넘버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무대기를 만들어 놓고 로트 넘버를 만들어요. 라트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 라트가 이제 한 덩어리 요거를 해가지고 등장시킨 거야. 그러면 한 무대기가 뭔가 어떤 느낌이 나는 거야. 등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 거죠.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얼리틀이라든지 어피우, 어비 이게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리틀은 거의 없는데 어를 붙이면 조금은 있다. 우리 문법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할 때. 그게 왜 그런지를 이 존재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건 이렇게 써라라고 배웠던 거 지금 여기서 배웠던 거 가지고 다 지금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so, as, to, how, however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부정관사 명사 있습니다. 여기는 so short a time 이렇게 말했죠. 이것도 우리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무슨 감각 같아요? 영어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보는 거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a time에다가 a time을 딱 만들어 놓고 so short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화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면 바보잖아요. 근데 형용사 다음에 관사가 왔어. 문법적으로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렸다고 말하는데 영어민들이 너무 잘 써. 왜일까요? 라는 거죠. 질문이. 모르면서 그냥 쓰려니까 우리가 써왔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근데 이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타임이면 그냥 시간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어를 붙이니까 시간에다가 어를 붙였다는 얘기는 시간은 누구나 다 아는 시간인데 새로 등장시켰어. 뭔가 좀 있는 거야. 그냥 시간이 아니야. 뭔가 좀 있는 시간이 하나 딱 나온 거야. 어타임 하면은 뭔가 최소한의 존재감이 느껴지죠. 어타임 하는 순간에 존재감이 있었고, 그러면 이 존재감을 증폭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증폭. 어떻게, 뭘 가지고? So short. 너무 짧아. 시간의 존재감이 너무 짧아. 와, 진짜 짧다. 이런 말을 들었죠, 우리 말로. 이런 감각인 거예요. 납득하시나요, 혹시? 네. 지금 이 내용들 다 똑같아요. 그 감각 그대로예요. 그래서 관사 앞에 형용사 오는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라는 이 한 단어로다가 이 많은 그냥 외워야 했던 이 감각들이 한 큐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too good a chance. 기회가 하나가 딱 등장했으면 야, 기회가 좀 뭐가 좋은 기회였어? 했는데 too good,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기회가 등장한 거를 너무 좋다는 느낌보다 확 증폭시킨 거죠. 돋보기 생긴 거예요, 돋보기. 납득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Quite a good painter. 그 다음에 quite good a painter.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둘 다 가능해요. 쓰지 말라는 건 없어요.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존재감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다. 라는 거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무방하겠다는 거. 네. 그 다음에 rather accordingly. 이거는 뭐 존재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관사 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고 배웠던 거, 이거를 존재감 하나로 다 그냥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퀴즈. 드디어 21쪽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와 주셨습니다. 퀴즈입니다. 두 분과 주 교수님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시오. There are many true words spoken in jest. jest는 그냥 뭐 직구전
짓궂은 행위 이런 거예요. In jest, 짓궂음 속에도 many a true word. 요거 존재감 느껴져요? true word. 참된 말이 하나가 딱 등장했는데 이게 존재감이 있는데 many. 와, 그런 말을 많대. 존재감 느껴지는 거 맞죠? 이렇게 존재감 느끼게 했는데 근데 여기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것도 배웠나요? 근데 그걸 되어라 할 때 이게 복수가 아니래요. 단수래. 그래가지고 되어라가 아니고 되어리지래요. many를 썼는데 왜 그럴까요? many를 썼는데 어투로 월드가 존재감이 있으니까 이즈가 어투로 월드를 수식과 관련된 동사라서 이즈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true word예요. 그쵸?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이 일반인 피부에 좀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man이란 말은 돋보기일 뿐이에요. 납득되셨죠? 왜? 만약에 진짜 man이라고 그러면요, 어를 빼고 many true words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야 말이 돼. man이란 말이 딱 맞지. 근데 many 다음에 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 many는 돋보기일 뿐이야. 증폭시켜줘. 납득되셨어요? 실제로 개수가 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 존재감이 아니면 이건 설명 불가. 왜냐면 참된 말 하나가 딱 나왔는데 말 한마디가 진짜 뭐 큰 진짜 많은 말을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 존재감.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말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매니를 써가지고 많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좋은 말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 다음에 I'll be happy to be greeted by Lestonian eye. Lestonian eye. 저거 납득할 만해요? 저거 될 것 같아요? 스토니. 덜 돌같아. 덜 돌덩이 같아. 뭐가? 아이가 눈빛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완전히 돌덩이야. 아이 해가지고 눈 하나를 딱 등장시켰는데요. 스토니야 나. 돌덩이 같은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어떤 경우 돌덩이 같은 존재감을 느끼는데 이게 서머셋 모험의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서머셋 모험이 소설 중에 이런 표현 쓰기 나오더라고요. 소설 제목이죠 그랬는데 재밌어가지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까지도 표현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저 자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미가 뭐예요? 레스토니언 아이 그러면 네. 돌 같은 눈동자 그러면은 그렇죠.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무관심이거나 또는 전혀 이렇게 뭐 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맞아 애정 없이 인디퍼런트하게 마음이 돌이 된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별로 자기한테 신경 쓰지 말고 무관심하게 그런 얘기인가? 너무 이렇게 돌 같은 눈으로 나 좀 쳐다보지 뭐. 나 이렇게 봤는데 He is a Shakespeare. 레스스톤이 그러니까 레스스톤이니까 돌같이 레스스톤이. 돌 같은 눈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네. 이렇게. 그다음에 He is a Shakespeare. 이거는 우리 영어 문법에서 많이 배웠던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He is a Shakespeare다 그러면 그가 셰익스피어인데 하나를 등장시켰어. 셰익스피어가 잘하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를 또 등장시켜. 둘, 셋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셰익스피어가 아니라는 게 어를 쓰는 순간에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 첫 등장에 무슨 효과를 일으키는 거다? 첫 등장에 존재감. 셰익스피어 같은 얘기를 일으킨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he is a Shakespeare라고 하면은 영어인들 사이에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그냥 하려니까 그렇게만 알았을 뿐 이제는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quite partly 아주 하면서 이거 그냥 증폭시켜주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quiet party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해. 근데 어가 이미 존재감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 many를 쓰든 quiet를 쓰든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 돋보기, 내가 원하는 돋보기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납득되죠? 자유롭게 쓰라는 얘기예요. 왜? 올리는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take a rest, 요거는 뭐 수고로 외운 거고, take a shower, 이것도 수고로 외운 거고, do a laundry. 근데 여기가 어가 아니라 더래요. 영어민들이 do a laundry가 아니라 do the laundry라고 씁니다. 여기는 take a rest, take a shower. 그러면 이제 질문이 take the rest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썼을 때 의미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뭔가를 이렇게 수고로 외웠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다르게 썼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없다는 점. 요 점을 꼭 기억해 두고 그렇게 다르게 썼을 때 그런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감각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take the rest라고 했을 때 어와 더 사이의 차이만큼의 감각만큼 의미 차이가 생긴다고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do a laundry가 아니라 do the laundry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뭔가 휴식을 취한다. 그때 휴식은 매번 취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일이잖아요. 휴식이라는 게 새로 등장하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해. 이 순간에 휴식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테이크 샤워도 내가 샤워하려고 물을 팍 틀어서 쫙 내려오죠. 샤워하는 순간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를 쓰고 이것도 어를 쓴 거예요. 근데 세탁을 할 때, 세탁을 하면 세탁 딱 누르는 순간에 버튼 돌면서 하고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논리로 do the laundry라고 이제 말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do the laundry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세탁물 있잖아요, 빨래 가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들 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옷을 이렇게 벗으면 빨래통에다가 담아보잖아. 그거 세탁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 그 감각. 아마 그 감각 때문에 do the laundry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제가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민 감각을 의미해요. It is your sight.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little, vs, a little.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죠. 존재가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unnumberable.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한 숫자 하나 이런 뜻이야. 한 숫자 하나. 우리말에도 한자 있잖아요. 그게 어잖아요. 한 숫자.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영어하고 아주 비슷한 감각 있는 표현들이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once a day 하고 once each day 하고 요걸 제가 일부러 놨어요. 왜냐면 여기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학도들이기 때문에 요 감각이랑 요 감각 중에 어느 게 더 만약에 그 공학도나 자연과학도에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once a day 하고 once each day 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선입견 고정원님인데 each day가 더 이 과학적인 이 멀리 가는 사람의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each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뒤끄집어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란히 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들은 이 말하자면 이 자연현상을 분석할 때 뭔가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말하자면 인문학도들은 나 그렇게 누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해.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씩 등장시켜. 한 번에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등장시켜서 말하는 게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에 좀 더 편할 것 같고, 제 추측이. 이치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는 거. 이런 데는 자연과학거나 이제, 분들이 좀 더 사고 패턴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말하자면 인문학도와 자연과학도 사이에 차이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빗대봤습니다. 감각 차이가 좀 느껴질만 해요? 네. 커요. 자연과학이나 인문학도만큼이야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all of one mind, all of a mind. 어느 게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깃털이 하나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마인드가 딱 그거예요. 깃털이 하나인 것처럼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원이라고 하면 한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해석하면요, 이 감각 차이가 안 느껴져. 근데 원문에는 어마인드는 제가 그때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은 다르지 않다. 이 세임이라는 의미보다는 야 이게 하나가 등장한 건데 여기 등장하면 여기 등장하면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 등장한 건데 이런 감각이면 다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는 한 마음 한 뜻이죠. 원마인드는 이거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 진짜로 마음 하나, 마음 한 개. 굳이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더 와닿고, 좀 더 1차적으로 올 것 같아요. 물론 사용하는 그 조건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수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many books, I love few books 했을 때 뭐가 진짜 많은 거예요? many books. 맞아요. 그게 진짜 많아. 네. 이건 사실 묘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묘사예요? 아니면 그냥 느낌만 증폭시킨 거야? 느낌만 커진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존재의 감이라 그랬고, 프레젠스, 임프레션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 제가 불충분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의견이 나왔던 거고. 네. 진짜 많다는 사실 묘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come to an end, come to the end. 여기 왜, 여기는 이거보다도 왜 여기다가 어를 넣어서 왜 넣었을까요? 끝이 오는 걸 강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끝이라는 게 막 와가지고 끝이 딱 등장했으니까. 첫 등장이잖아요. 끝이라는 게 첫 등장이에요. 그래서 come to an end가 된 거예요. 이건 뭐 이것도 똑같이 뭐 make a success. 성공을 한다 그러면 없던 성공하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하나가 딱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success죠. 그렇다고 make the success라는 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의미가 달라요. 그 성공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업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 교수님 덕에 오늘 진도를 다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제 두 분이나 추가로 이렇게 남아서 얘기를 나도 있는데, 세 번인데. 예. 조연이시니까 주연님이 저 뒤에 계시고. 그래서 세 분이나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무한히 영광이었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또 뭐 추가 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나중에 언제라도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